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 아들이 어떻게든 돼보고 싶은 엄마나야 이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꿀 기능을 100% 끌어올려서 먹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꿀 이야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최강의 꿀을 소개해보자 라는 얘기거든요. 최강의 꿀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걸로 저희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뭐가 좋은 꿀이고 또 뭐가 나한테 맞는 꿀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제품 종류들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꿀 하나, 해외에서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꿀 하나, 요렇게를 소개해보면서 부모님들께서 고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강의 꿀 비교다 라는 제목을 지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고르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걸 또 고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꿀이 뭐냐, 바로 국산 밤꿀 그리고 그리스 감로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밤꿀을 고른 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국산 꿀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국내 생산량의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아카시아 꿀이에요. 근데 밤꿀은요, 이 약용성에 있어서 압도적인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자, 위장 기능을 강화해주고 성인병이라든지 각종 질병 이런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동의보감에 쓰여 있을 정도예요. 이게 그럼 어디에 효능이 좋냐라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단 다른 꿀에 비해서 면역과 항바이러스 기능이 탁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밤꿀을 설명할 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보고요. 그럼 왜 해외 좋은 꿀 중에 저희가 그리스 감로꿀을 선택을 했느냐? 이 친구는요 혈당 관리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저희가 선정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자, 물론 이 꿀 자체가 사실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미료보다 혈당 관리에 좋다, 그래서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 대신 꿀을 넣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 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 그리스 감로꿀은요 당뇨 환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고른 이 두 개의 꿀은요 전부 천연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양봉협회에서 정한 벌꿀의 품질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이 되는 꿀이에요. 그래서 요 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희가 아마 표가 올라갈 건데, 천연꿀은요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각각의 기준들이 수분 함량과 HMF, pH, 탄소동 위원 소비,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을 해야만 천연 벌꿀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수분 함량을 제외해서 나머지는 좀 뭔가 와닿지가 않아. 뭐 HMF가 뭐야, pH가 뭐야, 탄소동 위원 소비가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자료들을 보면 HMF는요 히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의 약자를 얘기를 합니다. 꿀의 신선도를 이걸로 체크한다라는 꿀의 신선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HMF 수치가 낮다라고 하면 가공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신선한 혹은 천연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H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산성도죠. 그래서 이 산성도 같은 경우는 꿀을 보면 아미노산, 여 뒤에 산이 붙었죠. 이게 산성이잖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유기산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꿀의 기준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동 위원 소비. 저도 사실은 이 탄소동 위원 소비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표현인데요, 이 탄소동 위원 소비라는 건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니까 사양꿀과 천연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다 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22.5 이하인 경우는 벌꿀, 그것보다 높다라고 하면 사양 벌꿀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토막 상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꿀 구매하실 때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밤꿀, 두 번째 제품이 그리스 감로꿀. 밤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가 다시 또 오랜만에 시즌이 도입이 됐죠. 자, 근데 이 냉장고를 부탁해의 초통령 혹은 중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나오셔가지고 냉장고를 딱 깠는데 거기 밤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밤꿀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밤꿀이 가는 기능을 좀 보자고요. 자, 밤꿀은 기본적으로 이 밤나무 꽃에서 추출한, 벌들이 추출해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출한 꿀이죠. 우리가 꿀이라고 하면 그냥 마트에서 사가지고 쭉 짜먹거나 아니면 떠먹거나 하는 꿀, 그게 아카시아 꿀들이 연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밤꿀은요 굉장히 짙은 밤색, 갈색을 띠고 있고요. 점성이 아카시아 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자, 드셔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이 밤꿀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좀 맛이거든요. 약간 아카시아 꿀이 단맛이 굉장히 좀 강조되어 있다면 약간 쓴맛이 있고 특유의 좀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꿀 자체를 음식처럼 먹기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드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진흥청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함께 연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니까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 쥐를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놓고요. 하나는 밤꿀을 먹일 그룹, 그리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주입해봤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켰었던 쥐들은 6일 만에 안타깝지만 전부 사망했습니다. 자, 2주 동안 매일 국산 밤꿀을 먹인 쥐들은요 60%가 생존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해보면 밤꿀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했다라는 결론이 나왔겠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어머님들 가끔 건강방송들 보시면 NK세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는 소위 말하는 면역세포를 NK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실험 논문에서 이 밤꿀을 섭취를 하니까 이 NK세포 활성이 무려 4배가량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밤꿀 자체의 성분에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밤꿀에는요 키누렌산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래요. 자, 이것 때문에 밤꿀이 면역의 대표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꿀에는 없어?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자, 국내 논문에서 각각의 함량을 비교한 자료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카시아나 뭐 다른 자파꿀의 경우는 이 키누렌산이 극미량만 들어있었어요. 특이하죠. 밤꿀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유일하게 이 밤꿀 1kg당 1168ml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밤꿀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실제로요 해외에 우리가 유명한 꿀 하면 마누카 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자, 이게 항균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약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봉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밤꿀은 아카시아 꿀의 4배, 마누카 꿀과 대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때요?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그 마누카 꿀만 약용으로 먹을 수 있어, 되게 좋은 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꿀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밤꿀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트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비만이신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혈관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근데 밤꿀은요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희한하게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체중 관리를 할 때 설탕의 대체품으로서 꿀을 쓰는 게 좋은데 여기에 밤꿀을 쓰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귀담아 들으실 이유가 충분하죠. 어쨌든 그러함에도 당류니까, 그죠? 한 숟갈 정도로만 좀 제한을 해서 드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요 이건 좀 토막상식 같은 건데 꿀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먹어두면 저녁까지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꿀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건데 중요한 거,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긴 한데, 1살 미만의 영아, 임신부, 그리고 밤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살 미만인 아기는요 꿀에 이 독성을 분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같은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국내산 최강꿀 밤꿀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외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해외 최강꿀은 그리스 감로꿀입니다. 일단 그리스 감로꿀이 뭐냐? 요건 좀 희한하게 꽃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요, 나무 수액에서 채취한 거예요. 자, 그리스에는 자생하고 있는 전나무가 있는데 이 전나무 수액이 밀원, 그러니까 꿀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벌이 꽃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나무 수액을 가져와서 꿀로 만든 게 그리스 감로꿀입니다. 자, 이 그리스 감로꿀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료를 보니까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귀한 꿀이다 라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 그리스 전나무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멸종 위기종에서 채취되는 꿀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극도로 적고 한정적이겠죠. 자, 게다가 일반적인 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토질과 서식 환경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까다롭다고 합니다. 토양 산성도가 5에서 8 정도, 해발 800에서 1700m 정도의 아주 깊은 산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전나무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 멸종 위기종이라잖아요. 일반인이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얘가 특이한 게 가뭄이나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액에도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싼 꿀이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도 저희가 양봉협회 품질 규정을 보니까 부합을 해요. 그 규정에 맞는 부합하는 천연 꿀이다 보니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국내산 천연 밤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감로꿀에 저희가 주목한 거는 바로 항산화와 항암입니다. 논문을 보면 그리스 감로꿀의 성분이 이 상처 회복을 유도해주고 항암,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를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료를 보면 페룰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부터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다당류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항산화와 연관성이 있는 성분들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페룰산을 보니까 이 페룰산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노화가 뭐예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 몸의 일반 세포가 죽으면서 우리 주름도 생기고 기미, 잡티 같은 피부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노화가 되니까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노화잖아. 자, 근데 이 페룰산이라는 녀석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항암을 말씀을 드렸어요. 꿀 먹는데 어떻게 암이 예방이 되냐? 이이사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성분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 안에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산화와 피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항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이게 좀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꿀 하나가 항암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작가님하고 PD님하고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논문을 정말 많이 깊이 있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피제닌이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된 세포가 추가적으로 성장하거나 분열되지 못하게 저지해주면서 암을 막아주는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을 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독성을 갖고 있다. 세포 주기 정지와 세포 자멸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암이라는 게 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인간 몸에 발생한 버그 같은 거잖아요. 세포가 원래 주기에 맞게 생성되고 또 소멸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세포가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해버리는 게 암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 감로꿀에 들어있는 이 아피제닌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HMF 수치가 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당이 없어. 그러니까 가열되지 않은 순수한 천연꿀입니다. 밤꿀만큼 이 감로꿀도요, 당뇨 환자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 꿀은 항상 많이 먹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루에 꼭 한 스푼 혹은 2스푼 정도만 드시는 게 적정량이고요.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기보다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따뜻한 미지긋 그런 정도의 물에 타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로꿀도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꼭 수분 함량이 낮고 인공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올려드린 양봉협회 품질 규격 요거 있었죠.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꿀을 고르실 때 순수 천연꿀로 고르시면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밤꿀과 그리스 감로꿀의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한눈에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밤꿀이나 그리스 감로꿀 모두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굳이 대상을 저희가 분류해보면 밤꿀은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스 감로꿀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노화로 인한 고민을 안고 계신 중년분들께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감기나 이런 거 잘 걸려,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밤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아이가 이제 좀 장성해서 중년에 돌입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아이고 야 감로꿀 한번 먹어봐라 야,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감로꿀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밤꿀 그리고 그리스의 감로꿀 최강꿀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꿀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어도요, 어떤 꿀이 나한테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저희가 정리해드렸었던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 랜선아드 이이사는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